명절 아침입니다. 혼자 상을 차립니다. 아들은 오지 않습니다. 재혼한 뒤로 한참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이 단절 오래전 이웃과의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래전 아파트 계단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재혼하세요. 혼자 사시면 외롭잖아요. 잠시 망설이다가 소개해 주시나요? 그날 이후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습니다. 아들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재혼 전과 재혼 후 저는 무엇이 더 행복한 것일까요? 이 마음 혼자만 겪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감정으로 밤을 지새우십니다. 하지만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이 서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옛 어르신들이 전해주신 지혜가 있고 그 지혜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따라가 보고 옛 지혜를 들어본 뒤 아직 늦지 않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아파트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위층 이웃이 내려왔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분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혼자 사시니까 힘드시죠? 장바구니도 무거워 보이는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지 한참 됐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만 켰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덜 외로웠습니다. 이웃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혼 생각 안 해보셨어요? 놀랐습니다. 재혼이요? 네. 혼자 늙으면 정말 외로워요. 저희 동네 다른 분들도 재혼 많이 하셨어요. 다들 잘 사시더라고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생각해 보세요.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마음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 연락처 아시죠? 이웃은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웃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재혼 나한테 맞는 걸까?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산다는 게 가능할까? 밤이 됐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계단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재혼 말이에요. 아직이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그분도 좋은 분이에요. 저도 오래 알고 지낸 분이라 믿을만해요. 이야기나 나눠보시는 건 어때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맞는 말 같았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만 나눠보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매일 보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럼 한 번만 만나볼까요? 좋아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언제가 편하세요? 아무 때나 괜찮아요. 그럼 이번 주 안에 자리 만들게요. 이웃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뭔가 결정을 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잘하는 걸까? 이틀 뒤 이웃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모레 오후에 만나요. 장소는 아파트 앞 찻집이에요. 제가 같이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모레가 됐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찻집으로 갔습니다. 찻집 안에 낯선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분이에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앉았습니다. 차를 주문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웃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두 분 다 혼자 사시잖아요. 이야기 많이 나눠보세요.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디 사는지, 자녀는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평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상대방도 배우자를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외롭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공감이 갔습니다.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게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웃이 또 전화했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다시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분도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던데요. 글쎄요. 한 번 더 만나보세요. 천천히 알아가시면 돼요. 제가 또 자리 만들게요.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웃이 호의로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거절하면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좋아요.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웃도 함께였습니다. 셋이서 걸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를 지났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일하던 이야기 자녀 이야기.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웃음도 났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쁘지 않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남이 계속됐습니다. 이웃이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호의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웃은 정말 좋은 뜻으로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만날수록 익숙해졌습니다. 상대방 얼굴도 목소리도 말투도 어느새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편해졌습니다. 이웃이 말했습니다. 두 분 사이가 많이 가까워지셨네요. 이제 결정하실 때 아니에요? 결정이요? 제 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만나기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서로 마음이 있으시면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만나는 게 좋았을 뿐입니다. 재혼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아직 아들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럼 말씀드리세요. 그런데 아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죠? 왜 반대하겠어요? 아버지 외로운 거 아들도 알잖아요. 이해해 줄 거예요. 맞는 말 같았습니다.
아들도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제가 혼자 사는 걸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밥 잘 드세요.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반대하면 어떡하지? 화내면 어떡하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내려놨습니다. 전화를 걸었다 끊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또 전화했습니다. 아들분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직이요. 빨리 말씀하세요. 그래야 다음 계획을 세우죠. 상대분도 기다리고 계세요. 죄송했습니다. 상대방한테도 이웃한테도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곧 말할게요. 시간 좀 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상대분 마음도 있으니까요.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들한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미뤘습니다. 오늘은 바쁠 것 같아. 내일 하자. 모레 하자. 어느 날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이유 없이 둘이서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당신은 어떠세요? 당황했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세요? 아니, 그게 아들한테 말을 못했어요. 아들분 걱정되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더 부담됐습니다. 기다리게 하는 게 미안했습니다. 좋은 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재혼하자. 외롭게 혼자 살 순 없어. 아들도 이해해 주겠지. 나중에 말해도 되겠지. 이미 다 된 일이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지. 마음을 정했습니다. 상대방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혼하겠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이웃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재혼하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축하해요. 언제 혼인신고 하실 거예요? 빨리 하는 게 좋겠죠? 네, 서류 준비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인신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서류를 챙겼습니다. 신분증을 준비했습니다. 이웃이 모든 걸 도와줬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여기 도장 찍으세요. 구청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부부도 있었습니다. 웃으며 서류를 내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됐습니다. 창구에 서류를 냈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에 뭔가 입력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딱딱 났습니다. 네, 접수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끝났습니다. 재혼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상대방이 웃었습니다. 이제 가족이에요.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하는데 집에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 전화번호가 보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자, 모레 하자, 다음 주에 하자. 또 미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여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이 물었습니다. 아들분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직이요. 빨리 말씀하세요. 늦어질수록 더 어려워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아프진 않아. 그럼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재혼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혼했어. 언제요? 한 달쯤 전에. 왜 지금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왜 미리 상의 안 하셨어요? 제가 아들 아닙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했어야 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이웃이 소개해 준 분이야. 이웃이요? 이웃 말 듣고 재혼하신 거예요? 그분이 좋은 분이라고 해서. 아버지, 왜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부담이요? 아버지 재혼이 부담이에요? 당연히 상의하셔야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들아, 이해 안 됩니다. 혼인신고까지 다 하시고 한 달이 지나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하길 바라세요? 축하하라고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인정 못합니다. 아들아, 아버지도 외로웠어. 이해해줘. 외로우시면 말씀하시죠.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같이 살까요? 왜 낯선 사람이랑 재혼을 하세요? 너도 너 생활이 있잖아. 생활이 있어도 아버지 일인데 시간 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웃 말 듣고 결정하시고 저한테는 한 달 뒤에 알려주시고. 말이 막혔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아, 그렇게 말하지 마. 끊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아버지가 잘못했어. 전화 좀 받아줘. 읽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계속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만났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어요? 네, 말했어요. 뭐래요? 축하한대요? 아니요, 화내더라고요. 연락 끊겠대요. 에이, 처음에만 그래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왔습니다.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절인데 집에 와. 보고 싶어. 밥 먹자. 답이 없었습니다. 재혼한 분과 명절을 보냈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둘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혼자 명절 보내나? 어디 가서 외롭게 보내나?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세요? 재혼한 분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거짓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 동안 아들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왜 이웃 말만 들었을까? 왜 아들한테 먼저 상의하지 않았을까? 왜 혼인신고까지 다 하고 말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였습니다. 내 생각은 어디 갔지? 왜 내가 주인이 아니었지? 왜 낱말에 휩쓸렸지? 이해는 됩니다. 외로웠으니까요. 이웃이 호의로 도와준 거니까요. 좋은 뜻으로 해준 거니까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결정했을까요? 이웃이 좋다고 했으니까 좋은 줄 알았어. 다른 사람들도 재혼한다니까 나도 해도 되는 줄 알았어. 늦기 전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니까 서둘렀어. 내 생각 없이 낱말만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걸,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는 걸,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웃을 믿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재혼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웃도 그냥 자기 만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매 성사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되든 제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재혼시켰다는 것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세상 물정을 몰랐나? 왜 그렇게 쉽게 휩쓸렸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봅니다. 혹시 아들한테 연락이 왔나?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절마다 문자를 보냅니다. 생일마다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언젠가는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일까요? 제가 살아있을 때 풀릴까요? 두렵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떡하나? 아들 얼굴 한번 못 보고 가면 어떡하나? 손주 얼굴도 못 보고 가면 어떡하나? 재혼한 분과 삽니다. 나쁜 분은 아닙니다. 착한 분입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아들 생각뿐입니다.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웃 말만 들었을까? 왜 내 생각을 안 했을까? 왜 아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밤마다 후회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웁니다. 조용히 웁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웁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내가 주인이 아니었지? 왜 남이 정해준 대로 살았지?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마음 비슷하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어르신이 은행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때는 넉넉했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한참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잘 지냈어? 그냥 그렇게 지내지. 너는? 나는 요즘 사업하고 있어. 사업? 퇴직하고? 응, 괜찮아. 수익도 나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저는 그냥 연금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자가 적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부동산 관련이야. 땅 사서 파는 거야. 개발 예정지 미리 사서 오르면 파는 거지. 그게 잘 돼? 잘 되지. 나도 꽤 벌었어. 통장 보여줄까?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잔액이 상당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같이 안 할래? 같이 하면 더 좋지. 나를? 응. 돈 있으면 투자해봐. 수익 괜찮아. 망설였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하는데? 많이 넣을수록 수익이 크지. 근데 조금 넣어도 돼. 생각해 볼게. 그래. 생각해봐. 좋은 기회야. 근데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 자리가 많지 않아. 집에 돌아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사업해볼까? 오랜 친구가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속일 리 없지. 통장을 봤습니다. 노후 자금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걸 투자하면 더 벌 수 있겠지. 이자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위험하진 않을까? 잃으면 어떡하지? 며칠 뒤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생각해 봤어? 아직 고민 중이야. 다른 사람들도 많이 투자했어. 나만 하는 거 아니야. 여러 명이 같이 하고 있어. 다들 만족해하고 있어.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구나. 그럼 괜찮겠지. 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안전하겠지. 조금만 넣어볼까? 그래, 잘 생각했어. 후회 안 할 거야. 배우자에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사업 제안했어. 해볼까? 누구? 옛날 직장 동료야. 오래 알고 지낸 친구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얼마 넣어야 하는데? 좀 넣어야 해. 얼마나? 반 정도. 반? 노후 자금 반을? 친구가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대. 수익 괜찮대. 괜찮을 거야. 배우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봐. 사기 아니야? 확인해 봤어? 친구인데 날 속이겠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괜찮을 거야. 배우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친구가 계속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빨리 결정해.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 늦으면 못 들어가. 조급해졌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잖아. 나중에 다들 돈 벌었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하겠어. 돈 준비할게. 좋아, 잘 결정했어. 언제 만날까?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벌 수 있어. 친구가 보증하는데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돈을 건넸습니다.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았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그냥 형식적인 거야. 법적으로 필요한 거야. 내용은 별거 없어. 괜찮아. 정말? 당연하지. 날 믿어. 우리 얼마나 오래 알았는데. 믿었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직장에서 한참 같이 일했습니다.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수익은 언제 나와? 곧 나올 거야. 한 얼마 있으면. 기다려봐. 그래, 알았어. 걱정 마. 잘 될 거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배우자에게 말했습니다. 했어. 투자했어.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친구가 확실하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통장을 자꾸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잘한 걸까? 정말 괜찮을까? 단계 2, 숨겨진 감정. 한 달쯤 지났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익은 언제 나와?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나올 거야. 그래. 확실해? 응, 걱정 마. 진행 중이야. 2달쯤 지났습니다. 3달쯤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계속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무슨 일이 있나? 친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건물을 찾았습니다. 층수를 확인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속았나? 사기당한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랜 친구인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친구 이름을 쳤습니다. 회사 이름을 쳤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자 다수 경찰 수사 중.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 카페가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기당했어요. 돈 다 날렸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했습니다. 피해 접수를 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범인을 잡아도 재산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이미 다 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배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사기였어. 돈 다 날렸어. 뭐라고? 친구가 사기꾼이었어. 그럴 줄 알았어. 배우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어떻게? 노후 자금인데, 평생 모은 돈인데, 이제 어떻게 살아? 같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멍청했어. 왜 확인도 안 하고 투자했어요? 왜 그 사람 말만 믿었어요? 친구였잖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잖아. 친구면 뭐해요? 사기꾼이었는데, 우리 돈 다 가지고 달아났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친구 말만 믿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친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으면서 괜찮아. 믿어. 라고 하던 얼굴. 왜 그랬을까? 왜 확인도 안 하고 투자했을까? 왜 배우자 말을 안 들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났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아껴 써야 했습니다. 외식을 끊었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경조사도 가지 못했습니다. 부조 낼 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거짓말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밥값 낼 돈이 없었습니다. 차값 낼 돈이 없었습니다. 점점 고립됐습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사기당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당했어. 돈 다 날렸어.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실망할 게 뻔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쉽게 속으세요? 이런 말을 들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은 어디 갔지? 내 판단은 어디 갔지? 왜 친구 말만 따라갔지? 이제는 압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돈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직접 알아보고 내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친구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안전할 줄 알았어. 빨리 결정해야 한다니까 서둘렀어. 부안해동했습니다. 낱말에 휩쓸렸습니다. 친구 말에 휩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한다는 말에 휩쓸렸습니다. 내 판단은 없었습니다. 화가 납니다. 친구한테도 저한테도. 왜 속았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지금도 그 친구 얼굴이 떠오릅니다. 웃으면서 괜찮아. 믿어. 우리 얼마나 오래 알았는데. 라고 하던 얼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았습니다. 철저히 속았습니다. 배우자 얼굴을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내가 주인이 아니었지? 왜 낱말에 휘둘렸지? 왜 내 생각을 안 했지? 이해는 됩니다. 친구였으니까요. 믿고 싶었으니까요. 수익을 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조금만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요? 왜 배우자 말을 안 들었을까요?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한숨이 나옵니다.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이 떠오릅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노후가 편했을 텐데. 배우자한테 미안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껴가며 삽니다. 조금씩 모읍니다. 하지만 전처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시 모을 수는 없습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낱말만 들었을까?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 한 줄이라도 함께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지요. 한 어르신이 찬장을 열었습니다. 건강식품 병들이 가득했습니다. 먹다 만 것들이었습니다. 뚜껑도 열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 돈이었습니다. 날린 돈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약 드시고 운동하세요. 체중 관리하시고 약을 받았습니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광고가 나왔습니다.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다 사라집니다. 이 건강식품 하나면 됩니다. 먹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먹고 완전히 나았어요. 정말 좋아요. 이거 하나면 병원 안 가도 돼요. 귀가 솔깃했습니다. 정말 효과 있나? 연예인도 먹는다는데 텔레비전에 나왔으니까 믿을만 하겠지. 화면에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상담원 연결이 무료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할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네, 고객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하고 무릎이 아파요. 아, 그러세요? 저희 제품 드시면 정말 좋아지실 거예요. 효과 정말 좋아요. 많은 분들이 드시고 좋아지셨어요. 정말요? 네, 저희한테 감사 전화 정말 많이 와요. 병원 안 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망설였습니다. 근데 좀 비싼 것 같은데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아프면 더 힘드시잖아요. 병원비 생각하면 훨씬 저렴해요. 맞는 말 같았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특별 할인해 드려요. 오늘만이에요. 조급해졌습니다. 놓치면 안 되겠다. 할인받을 수 있으면 지금 사야지. 그럼 주문할게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결제했습니다. 돈이 나갔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가 왔습니다. 큰 상자였습니다. 열었습니다. 병이 가득했습니다. 알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나아지겠지. 연예인도 먹는다는데, 텔레비전 광고까지 나왔는데, 효과 있겠지.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효과는 한 달 정도 드셔야 나타납니다.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번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챙겨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아직 일러. 한 달은 먹어봐야지. 설명서에 그렇게 써 있었어.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에게 물었습니다. 한 달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데요. 아, 그래요? 사람마다 달라요. 조금 더 드셔보세요. 효과 나타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얼마나 더 먹어야 해요? 한 석 달은 드셔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요.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오래요? 내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라서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드세요. 할 수 없이 계속 먹었습니다. 돈이 아까웠습니다. 이미 샀으니까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더 아까웠습니다. 석 달쯤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허리도 무릎도 똑같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석 달 먹었는데도 효과 없어요. 환불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환불은 안 됩니다. 왜요? 효과 없는데요. 드셨으면 환불이 안 돼요. 약관에 명시돼 있어요. 약관이요? 그런 거 못 봤는데요. 계약하실 때 동의하셨어요. 확인하지 않으셨나 봐요. 효과도 없는데 환불도 안 된다고요? 사람마다 효과가 다릅니다. 저희 책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았습니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남은 건강식품을 받습니다. 한가득이었습니다. 먹지 않은 것도 많았습니다. 돈만 날렸습니다. 배우자에게 말했습니다. 건강식품 효과 없어. 돈만 날렸어. 그럴 줄 알았어. 왜 샀어요? 광고 믿으면 어떡해요? 텔레비전에 나왔잖아. 연예인도 먹는다고 했잖아. 그건 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광고예요. 병원 약이나 잘 드세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또 다른 광고를 봤습니다. 이번엔 진짜예요. 무릎 통증 완치 기적의 건강식품. 또 솔깃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수도 있잖아. 저번 건 안 맞았던 거고 이번 건 맞을 수도 있잖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문했습니다. 배우자가 말렸습니다. 또 속을 거예요. 그만 사요. 이번엔 다를 거야. 이건 다른 제품이야. 성분도 다르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효과 없었습니다. 돈만 또 날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광고를 보면 또 또 샀습니다. 또 실망했습니다. 또 속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샀습니다. 얼마나 샀는지 모릅니다. 돈이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찬장에 건강식품이 쌓였습니다. 냉장고에도 쌓였습니다. 다 먹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요? 왜 광고를 그렇게 믿었을까요? 광고니까 거짓말 안 하겠지. 텔레비전에 나왔으니까 믿을 만하겠지. 연예인이 먹는다는데 좋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광고는 팔려고 하는 거라는 걸, 효과를 과장한다는 걸, 연예인은 돈 받고 나오는 거라는 걸, 실제로 먹지도 않는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싶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의심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진짜일 수도 있잖아.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돈만 날렸습니다. 노후 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건강식품 먹었는데 효과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건강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광고만 믿고 사시면 안 돼요. 제가 드린 약이나 잘 드세요. 그럼 광고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과장 광고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최대한 효과를 부풀려서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집에 쌓인 건강식품을 봤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다 돈입니다. 날린 돈입니다. 세어봤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배우자가 한숨 쉬었습니다. 그 돈이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주 선물도 사줄 수 있었는데 다 날렸네요. 맞습니다.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 날렸습니다. 건강식품에 다 썼습니다. 효과도 없는 것들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광고를 믿었을까? 왜 의사 말을 안 들었을까?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 판단은 어디 갔지? 왜 텔레비전 말만 따라갔지? 왜 내 생각을 안 했지? 이제는 압니다. 광고는 광고일 뿐이라는 걸, 믿을 게 아니라는 걸, 전문가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걸, 내가 직접 알아봐야 한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프니까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나아지고 싶은 마음에 쉽게 믿었습니다. 내가 너무 약했나? 왜 그렇게 쉽게 휩쓸렸지? 부안해동했습니다. 광고에 휩쓸렸습니다. 연예인 말에 휩쓸렸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할인이라는 말에 휩쓸렸습니다. 내 판단은 없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건강식품 광고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솔깃했습니다. 지금은 화가 납니다. 저렇게 사람들 속이는구나. 채널을 돌립니다. 보기 싫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말합니다. 건강식품 광고 믿지 마. 다 거짓말이야. 나처럼 속지 마. 돈만 날려.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도 샀어. 효과 없더라. 나도 돈 날렸어. 나도 속았어. 다들 속았습니다. 왜일까요? 아프니까요. 나아지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믿고 싶었으니까요. 이제는 압니다.
병은 병원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걸, 광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내 판단을 믿어야 한다는 걸.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날린 돈입니다. 통장을 봅니다. 잔액이 줄었습니다. 건강식품에 쓴 돈 때문입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내가 주인이 아니었지? 왜 광고에 휘둘렸지? 왜 내 생각을 안 했지? 이해는 됩니다.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조금만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요? 왜 의사 말을 안 들었을까요? 밤마다 후회합니다. 그 돈 아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은 병원 약만 먹습니다. 건강식품은 안 삽니다. 광고는 안 믿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마음들을 표현한 옛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안해동이라는 말입니다. 주체 없이 남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 없이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우레소리만 나면 덩달아 춤을 췄습니다. 왜 추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이웃이 재혼하라니까 재혼하고 친구가 투자하라니까 투자하고 광고가 사라니까 삽니다. 내 생각은 어디 갔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댓글에 공감됩니다 한마디나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한 줄 남겨주세요. 이런 작은 연결이 우리 모두에게 큰 따뜻함이 됩니다. 우선 이웃 권유로 재혼했다가 자녀와 연락이 끊겼던 어르신 이야기를 볼까요? 지금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책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멍청했어. 이렇게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때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당연한 마음이었습니다. 방법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과정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아들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습니다. 상의했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전화는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다릅니다. 손으로 쓴 편지는 마음이 담깁니다. 무게가 다릅니다. 무엇을 쓸까요? 아들아, 아버지가 잘못했어. 너한테 먼저 상의했어야 했는데. 혼자 결정해서 미안해. 외로워서 그랬어.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는 바라지 않아. 그냥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솔직하게 쓰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잘못을 인정하세요. 진심을 담으세요. 거짓 없이 쓰세요. 편지를 보내세요. 답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 보내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보내세요. 매달 보내세요. 꾸준히 보내세요. 언젠가는 마음이 풀립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생일이나 명절에는 꼭 문자를 보내세요.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보내세요. 아들아,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니? 아버지는 늘 너를 생각하고 있어. 언제든 연락해줘. 기다릴게.
조금씩 천천히 마음이 전달될 겁니다. 돌이 물을 뚫듯이 계속하면 마음이 닿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내가 잘못했지만 그때는 최선이었어. 외로웠고 힘들었어. 이해할 수 있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부안해동했습니다. 이웃 말에 휩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앞으로는 내 생각을 먼저 하면 됩니다. 내 가족과 상의하면 됩니다. 실수했지만 배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재혼한 분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들 문제로 마음이 힘들어. 이해해 줄 수 있어? 숨기지 마세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혹시 아들이 만나주지 않더라도 계속 노력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투자 사기당한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친구 말 믿고 투자했다가 노후 자금을 다 잃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방법은 있습니다. 자책을 멈추세요. 내가 멍청해서 속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속이는 사람이 나쁜 겁니다. 사기꾼이 잘못한 겁니다. 속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친구를 믿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랜 친구였으니까요. 같이 일했으니까요. 잘못된 건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물론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앞을 봐야 합니다. 남은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하세요. 적더라도 괜찮습니다. 아껴 쓰면 됩니다. 사치하지 않으면 됩니다. 필요한 것만 쓰면 됩니다.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버지가 실수했어. 투자 사기 당했어. 돈을 잃었어. 도와줄 수 있을까? 창피하지 않습니다. 가족입니다. 도와줄 겁니다. 처음엔 혼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세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도와줄 겁니다. 가족이니까요.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함께 결정하자. 무슨 일이든 상의하자. 함께 계획하세요. 함께 아껴 쓰세요. 함께 노후를 준비하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부안해동했습니다. 친구 말에 휩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한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나도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걸. 앞으로는 어떤 투자 제안이 와도 신중하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확인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가족과 의논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실수했지만 배웠습니다. 이제는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모으세요. 매달 조금씩 저축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노후 자금이 줄었어도 아직 살아갈 방법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 공감되시나요? 그 다음으로 건강식품 광고에 속은 어르신 이야기 기억나시죠? 한참 동안 돈을 쓰고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멈추세요. 더 이상 사지 마세요. 광고 믿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지 마세요. 병원 약만 드세요. 의사 말을 들으세요. 건강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정기 검진 받으세요. 처방받은 약 잘 드세요. 운동하세요. 잘 먹고 잘 자세요. 이게 최선입니다. 이게 진짜 건강 지키는 방법입니다. 광고는 팔려고 만든 겁니다. 과장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연예인이 나와도 믿지 마세요. 돈 받고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먹지도 않습니다. 부안해동했습니다. 광고에 휩쓸렸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왔으니까 믿을 만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광고는 광고일 뿐이라는 걸, 전문가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걸, 의사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걸, 이미 쓴 돈은 아깝지만 더 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멈추세요. 앞으로는 절대 사지 마세요. 친구들에게 말하세요. 나 건강식품 광고에 속았어. 너희는 속지 마. 돈만 날려. 효과도 없어. 다른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할 수 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아파서 그랬습니다. 나아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이제는 바로잡으면 됩니다. 앞으로 바꾸면 됩니다. 병원 잘 다니세요. 약 잘 드세요. 운동하세요. 걷기 운동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걸으세요. 스트레칭 하세요. 잘 먹고 잘 자세요. 이게 진짜 건강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세 분의 이야기를 돌아봤습니다. 이웃 말 듣고 재혼한 분 친구 말 듣고 투자한 분 광고 믿고 건강식품 산 분. 겉으로는 다른 이야기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낱말에 휩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로웠으니까요. 불안했으니까요. 아팠으니까요. 혼자 결정하기 두려웠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한다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친한 사람이 권한다는 말에 믿었습니다. 광고에 나왔다는 사실에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나한테도 맞는 건 아닙니다. 친한 사람이라도 틀릴 수 있습니다. 광고는 과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그렇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외로움이 커집니다.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낱말에 더 휩쓸립니다. 혼자 결정하면 실수할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낱말 듣고 결정해도 실수합니다.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합니다. 부안해동, 왜 이 말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다르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권하는데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우레소리에 맞춰 춤추듯 그냥 따라갑니다.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내 판단이 맞나? 의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낱말에 더 의지합니다. 하지만 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웃은 재혼 권했지만 자녀 절연의 책임은 안 집니다.
친구는 투자 권했지만 손실의 책임은 안 집니다. 광고는 효과를 말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결국 책임은 나한테 옵니다. 내 인생이니까요. 내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 멈출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누군가 강하게 권할 때입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기회 놓쳐요. 이런 말을 들으면 멈추세요. 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합니다. 좋은 기회는 기다려줍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한다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멈추세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나한테도 맞는 건 아닙니다. 내 상황은 다릅니다. 내가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입니다. 이럴 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멈추세요. 마음이 안정된 후에 결정하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반대할 때입니다. 멈추세요. 가족은 내 편입니다. 왜 반대하는지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직감을 믿으세요. 멈추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직감은 보통 맞습니다. 이 신호들에 멈출 수 있다면 부안해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생각해 보자. 하루만 미루세요. 밤새 생각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냉정해집니다. 이웃이 재혼 권해도 내일 답해줄게. 라고 하세요. 친구가 투자 권해도 하루 생각해 볼게. 라고 하세요. 광고 보고 사고 싶어도 내일 다시 보자. 라고 하세요. 하루만 기다려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정말 필요한가? 정말 맞는 결정인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족에게 말하세요. 이런 제안을 받았어.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세요. 가족은 객관적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놓친 부분을 지적해 줍니다. 그거 사기 아니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해줍니다. 혼자 결정하면 실수합니다. 함께 결정하면 안전합니다. 가족이 반대하면 이유를 들어보세요. 누가 뭔가를 권하면 속으로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이걸 권할까? 왜 지금 결정해야 할까? 왜 이게 좋다고 하는 걸까? 물어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투자는 금융 전문가에게, 건강은 의사에게, 법률 문제는 변호사에게. 전문가 의견을 들으세요. 친구 말보다, 이웃 말보다, 광고보다 전문가 말이 정확합니다. 돈 들어도 괜찮습니다. 상담 비용 내고 물어보세요. 나중에 큰 손해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거절하는 연습 안 할래요. 관심 없어요. 괜찮습니다. 이 말을 연습하세요. 거울 보고 말해보세요.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거절이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 더 어렵습니다. 미안해서 관계 나빠질까봐. 이런 생각 때문에 못 거절합니다. 하지만 거절은 권리입니다.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신에게 말하세요. 연습하면 쉬워집니다. 한번 거절하면 다음에는 더 쉽습니다. 주체적으로 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 말 안 듣고 내 생각대로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메뉴 내가 정하세요. 배우자가 뭐 먹고 싶냐고 물으면 나는 이거 먹고 싶어. 라고 말하세요.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데 피곤하면 오늘은 쉬고 싶어.
다음에 보자. 라고 말하세요. 이웃이 뭔가 권하면 생각해 볼게. 나중에 답해 줄게. 라고 말하세요. 작은 용기가 쌓이면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 메뉴 정하는 용기가 나중에 큰 결정할 때 용기가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시도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은 또 부안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낱말 듣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는 겁니다. 실수했으면 배우세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음에는 다르게 하세요. 평생 배우면서 삽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어제는 부안해동했어도 오늘은 주체적으로 사세요.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잘하고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격려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세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도 내가 필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제 바꾸면 되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주체성을 잃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확고해져야 합니다. 평생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믿으세요. 내 생각을 믿으세요. 내 판단을 믿으세요. 내 선택을 믿으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요.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요.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주체적으로 살면 후회가 적습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세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세요.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 계속 들으실 수 있고 알림 설정하시면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댓글로 마음 나눠주세요. 오늘은 부안해동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웃 말에, 친구 말에, 광고에 휩쓸렸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앞으로는 주체적으로 살면 되니까요.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배웠으니까요.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자책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주객 전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뒤바꾼 순간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 후회한 경험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짜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아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도 꼭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힘내시고 또 만나요.